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곳 미국 중앙은행 페드 백악관, 그리고 이곳 어딘가요?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뷰가 괜찮아서 사진을 찍기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중국 얘기도 싫어하지만 그보다 더 싫어하는 건 바로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시장에선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거나 임박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이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옐런 장관은 절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리세션이라는 말이 워낙 유행하니까 리세션을 단 티셔츠까지 여기에 바이든을 붙여서 바이든이 해냈다는 이 리세션 티셔츠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화당원들이 사줄까요? 아무튼 이 정도라는 거고, 리세션과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죠. 슬로우 다운, 디프레션, 다운턴, 그리고 컨트랙션까지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세션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나오는 건 슬로우 다운 리세션 정도인데, 이게 위트로 갈수록 정도가 심하다라는 거죠. 경기 둔화, 침체, 대공황 수준이고요. 항상 앞에 브레이트를 붙여서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은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었죠. 이 밑으로 갈수록 정도와 기간이 좀 더 심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경기 침체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위키피디아 사건입니다. 개방형 온라인 백과사전이잖아요. 여기에 누구나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 서로 고치고 뭐 안 고치고 이랬는데, 이 위키피디아에서도 리세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의가 무엇이냐를 두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너무 분위기가 험해지자 위키피디아 측이 아예 더 이상 리세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가버렸습니다.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락트라고 써 있습니다. Now is 락트라고 되어 있는데, 오는 3일까지 일단 봉합을 시켰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세션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까요?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기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공식 기관이 NBER, 미국 경제학회인데, 거기서 정하기 전까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겠죠.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Non-farm payroll, 내셔널 풋볼 아니죠. 비농업 일자리 수 지표가 이번 주 5일 금요일에 나오죠. 만약에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전달보다 좀 줄어든다면, 증가세가 좀 둔화된다면 경기 침체 논란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반대인 경우에는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잦아들어서 7월에 이어 8월도 뜨거운 증시가 되는데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논란을 중심으로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증시 일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와 향후 경로, 속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좀 다른데, 여기저기서 저마다의 썰을 풀고 있죠. 특히 경기 침체 논의에 불을 지핀 건 2분기 미국의 GDP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6 1분기, 마이너스 0.9 2분기였는데, 그러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죠. 그리고 또 GDP 말고 불황의 또 시그널 중에 하나인 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있는데 2년물이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다는 거죠. 이거는 10살짜리보다 2살짜리 애가 키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미 몇 달 전 3월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쪽은 뭡니까? 10년물과 2년물이 아니라 10년물과 1년물, 10년물과 3개월물을 봐야 돼요. 10년물보다 1년물이 더 올라가니까 이젠 10년물과 3개월물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 생후 3개월 아이와 10살짜리 아이 키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도 오히려 떨어지는, 즉 장기금리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고,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GDP도 떨어지고 장단기금리도 역전되고 집 판매도 좀 떨어지는데도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니디 옐런 장관, 파월 의장 총동원돼서 절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는 건 강력한 노동시장 때문입니다. 매달 신규 일자리 수가 30만 개 이상 생기고 실업률이 50년 내 최저 수준 3%, 3.6%를 유지하니까 그렇다라는 건데요. 그것 말고도 믿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과정을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침체를 선언한 주체만 잘 구슬리면 이 경기 침체 논란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면서 좀 더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선언하는 곳은 NBER, 미국 경제연구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경제연구소 산하에 있는 경기사이클 판정위원회에서 침체다 아니다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경기 침체가 시작이 돼서 침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데까지 평균 11개월,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침체가 본격화한 지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MBA에서 선언을 한 거죠. 1980년 이후에 그랬다는 거고 그 이전에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 MBA가 생긴 게 1929년 대공황 때부터군요. 그때부터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더 오래 걸렸다라는 거고요. 통계 수치가 이유는 뭐 볼 게 많고 통계 수치가 매일 바뀌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우리 경제 침체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개월 동안 그걸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이번은 어떨까요?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MBR은 아직도 GDP로만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DP뿐만 아니라 고용, 소득, 지출, 산업 생산 다 함께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의 자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도 아직 애매합니다. MBR은 경기 침체를 경제활동의 현저한 감소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몇 달간 지속할 때 현저한 감소 정도를 보겠다는 거고 경제 전반 범위를 보겠다는 거고 몇 달간 기간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히 재량적인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11월 중간선거 전엔 절대 공식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리가 없는 거죠.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BER의 구성과 운영을 두고서도 말이 많습니다. 8명의 경제학 전공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60세 이상의 백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롱런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씩 하고 있는데요. 특히 1978년 이 위원회가 생긴 건 1978년입니다. 경기 사이클 판정위원회가 생긴 건 1978년이고 MBER이 생긴 건 1929년입니다. 이 창립자 중에 한 명이 로버트 홀 교수, 스탠퍼드대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 교수도 45년째 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버트 홀 교수는 79세, 바이든 대통령과 동갑입니다. 79세라는 건 뭐 4번 백신 맞아도 다시 코로나에 재확진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홀 교수는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면서 경기 침체를 결정하는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창립 멤버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의 교사라고도 불렸었죠. 이 사람이 2019년에 타계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본인의 어떤 그 전권을 본인의 애제자인 제임스 포터바 MIT 교수에게 넘깁니다. 이 사람이 현재 그 위원회의 대표, 그리고 이 사람은 위원회 회장 내지는 의장으로 일하고 체어맨, 이 사람은 CE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위원회에 누가 들어오고 나오고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때 위원회가 8명이 대부분 동부 아이비리그 출신, 뭐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데, 시카고 이런 데만 모여있다라고 하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아까 이 두 사람이 구성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서부 중심, 그리고 여성도 넣습니다. 그 와중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데이비드 로머 UC 버클리 교수와 그리고 크리스탄 로머 UC 버클리 교수, 둘 다 경제학 전공자인데 이 사람들이 경기 사이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발레리 레이미 UC 샌디에이고 교수도 여성분인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뭐 2명이 여성이고 그리고 동부, 서부, 중부 교수들이 적절하게 섞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8명의 뭐 대단한 경제학자들이 있으면 그래도 1명 정도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없습니다. 현직 8명 빼고 전직 위원까지 해서 17명인데요. 보통 20년 이상 했으니까 전체 45년 동안 17명밖에 없습니다. 17명으로 전직 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노벨상 수상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직에는 이 8명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저도 경제학 과목 좀 꽤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버트 홀, 뭐 벨레리 레이미, 데이비드 로머, 제임스 턱, 마크 왓슨, 제가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전직으로 좀 가면 그래도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사람은 있습니다. 이분 누구죠? 예, 본 베넌키, 저는 페드 의장입니다. 이 사람도 페드 이사가 되기 전까지 이 경기 사이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학 배웠다라고 하면 다 이 사람은 알죠. 맨큐 경제학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도 9년간 MBA를 활동을 하다가 2000년에 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전직들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현직들은 다 모른다. 우리만 모르냐? 미국 사람들도 이 사람들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CNN 비즈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8명의 경제학자, 어떤 경제학자? 당신들이 잘 모를 법한, 한마디로 듣보잡 경제학자 8명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정한다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 논란 속에 이번 주에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투자나 생산과 관련된 ISM의 PMI가 미국 시간 동부 시간으로 1일 제조업 PMI 나오고요. 3일에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이든 행정부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노동시장 지표가 29일이 아니고 이건 오타입니다. 5일 오전, 이번 주 금요일 5일 오전 8시 반 미국 시간이죠. 공개가 됩니다. 7월 고용보고서에서도 항상 3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죠. 신규 일자리 수, 실업률, 인플레이션 지표,
지표인 시간당 임금인데 특히 신규 일자리 수가 중요하겠죠. 경기 침체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7월에 25만 명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 6월엔 37만 2천 명인데 상당히 줄어든 거죠. 이 예상이 맞다면, 오히려 또 예상보다 적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죠. 왜냐? 최근에 빅테크 중심으로 감원, 긴축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추세가 통계상으로,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상보다 높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실업률은 3.6%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임금은 오히려 증가율이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용 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ISM의 PMI를 보면서 경기 침체율을 보면서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미국 외의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긴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국이 4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27년 만에 빅스텝 50bp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만 50bp를 올리는 나라들이 이 70개국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 인도, 호주, 브라질 다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2일에 7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3일에 오페크 플러스가 회의를 엽니다. 이때 증산 여부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까지 만났는데 증산 여부를 해줄지, 그러면 유가가 상당히 안정이 될 텐데, 침체 때문에 우리 많이 안 줄일 거야, 이렇게 증산 많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엔 미국 내 경기 침체를 우려를 덜어내고, 미국 밖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긴축 발작을 극복할 수 있지, 특히 오페크 플러스의 증산회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GDP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기사 전문은 항상 링크가 달려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렌트 정님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될 변수를 다 적어주셨습니다. 중국의 락다운, 러시아의 리스크, 남유럽 경제 리스크, 그리고 EU 분열, 중국의 대만 침공,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염려가 되니까 본인은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최충재님 오프닝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응재 지은님은 금리 인하할 때 리세션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원인과 결과가 늘 그렇진 않고, 리세션이 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인과 결과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준이영님과 희규 제이드님께서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결과가 같습니다. 준이영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예전과 다른 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월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희규님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린다는 게 비둘기적 태도라는 게 아니고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준이형님은 결국에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또 금리를 내리는 거죠. 결국에 경제학이라는 건 대부분 그렇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항상 뒤섞여 있습니다. 늘 돌고 돌아서 때로는 결과가 원인이 되고 원인이 결과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3오리님, SLK님, 이황701님, 로지로아님, 이쁘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PJP님 같은 경우는 GDP 전망, 지난주 2분기 GDP 나우에서는 마이너스로 예상했고 월가에서는 플러스로 예상했잖아요. 결과적으로 GDP 나우가 맞았죠. 그래서 신뢰가 더 간다라고 하셨는데, 이 나우 그룹이잖아요. 이제 워싱턴 나우, 월스트리트 나우, 글로벌 마켓 나우, 이 GDP 나우 그룹에 신뢰가 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999TV님 같은 경우 CDS의 지난주에 대해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나다님도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부총님께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 근데 이제 장기금리가 떨어진 건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단기금리가 오른 건 기준금리 인상 상승을 반영한 건데, 이 장기금리가 떨어진 것보다는 단기금리가 오르는 게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로 전조로 완전히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단기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단기금리도 좀 안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10년물과 6개월물이 지금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든 10년물과 3개월물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밝고 행복한 누님이 인트로 바뀐 거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희니지님 같은 경우 워싱턴 나도 재밌다라고 하시는데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라도 KJ님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오프닝이 그립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해피이티님은 새로 바뀐 오프닝이 좋다, 세련되졌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다양한 의견 좋고요. 라도 KJ님, 딘님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옛날 오프닝이 그리우면 옛날 영상을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채님 같은 경우는 실업률 상승 없이 인플레가 내려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랑 이름이 비슷한 정인성님, 저랑 거의 이니셜은 아예 같죠. 9에서 8%로 물가 상승이 떨어진 걸 안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인플레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내려올 텐데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로 내려오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인플레가 좀 잡히고 큰 경기 침체 없이 짧게 부드럽게 겪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고림님과 기완파리님도 반대 의견을 얘기해 주셨죠. 박고림님은 왜 이렇게 저보고 지난주에 아저씨처럼 하고 나왔냐고 했고, 기완파리님은 슈트랑 셔츠가 이쁘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런 다양한 의견 좋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아저씨처럼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을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그리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